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주식 가이드 채널이고요. 일단 이제 12월 29일로 2023년도가 이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31일 지나서 2024년 1월 1일 새벽 1시 19분이네요. 이제 갑진년 새해가 도래하는데요. 일단 이제 새해를 맞아서 2023년도 시장을 이제 결산을 해보고 2024년도 시장 전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히 이제 결산을 해보면요. 작년 2023년도 경우에는 뭐 하여튼 상당히 하여튼 좋았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이제 이 표에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지수별 등락률이 쭉 나오는데요. 올해가 이제 다우 지수는 이제 13.7% 올랐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식으로 하면 26%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코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계산하는 이제 나스닥이나 S&P는 43.4, 24.2% 이렇게 올랐고 특히 이제 그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스닥 100 지수는 무려 53.8%.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당히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거는 뭐 무려 64.9%. 지수가 한 해에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뭐 흔치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시장이 이제 현재 시장을 이제 98년도부터 순위를 한번 매겨 보면은 다우가 10위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5위, 그 다음에 S&P가 6위, 나스닥 100은 3위,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위, 그리고 나스닥 이제 요거는 뭐 물론 이제 나스닥 대중소 요거는 이제 2007년도부터 지수가 기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뭐 나스닥 대형주가 1위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는 8위, 11위니까 뭐 상당히 좀 부진했다. 이게 뭐 러셀 2000 지수도 보면은 15% 올랐고요. 금년에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러셀 2000 지수 경우는 10월 달까지만 해도 뭐 연간 등락률이 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스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 경우는 이제 18.7%가 올랐는데요. 요거는 이제 98년도 이후 총 26개년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위. 그러니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과 S&P, 코스피 요 3개 지수를 이제 연도별 등락률을 이제 쭉 보면은 1998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까지죠.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코스피가 뭐 상당히 이게 이제 좀 회색이 이제 코스피거든요. 코스피가 보면은 뭐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에 1위로 갔던 적도 많고요. 여기 뭐 98년도 그다음에 뭐 여기 2001년도 그리고 이게 뭐 2002년도에 빠질 때도 제일 적게 빠졌고 그다음에 2005년도 상승률 1위죠. 그다음에 2006년은 뭐 좀 저조했네. 2007년도도 상승률 1위.
그리고 2009년도도 상승률 1위.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이때도 뭐 2010년도도 1위네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2011년도부터 2011, 12, 13, 14 계속 꼴찌죠 지금. 코스피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지수 나스닥이나 이제 S&P 두 개 지수가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지수 산출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본 건데요. 우리 코스피도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2011년, 12년 이때부터는 코스피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부진했다. 지금까지도 부진합니다. 올해도 뭐 꼴찌죠. 18.7%. 작년에 이제 하락률은 이제 조금 적었던 편이고요. 나스닥에 비하면은. 근데 이제 S&P에 비하면은 뭐 작년에도 더 많이 하락을 한 셈이고. 하여튼 결코 뭐 거의 뭐 꼴찌입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계속. 요거는 이제 두드러진 이유가 있는데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시작된 금융위기였죠. 이제 2008년도 이후 금융위기를 맞아서 미국이 대대적인 이제 양적 완화를 했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전 세계의 돈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금융위기 하면은 이제 미국하고는 이제 무관한 그런 거였었거든요. 뭐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런 거는 뭐 미국은 아주 즐기고 있을 그런 타이밍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는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촉발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걸 타개하고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대적인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Quantitative Easing. 대대적인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에 이제 돈이 뭐 아주 넘쳐 흘러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돈이 미국 시장으로 전부 환류를 했고 외국 시장에 이제 나가 있는 돈들도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제 환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아주 독보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 뭐 아시아나 뭐 다른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시장들이 특히 뭐 이머징 마켓 같은 데는 뭐 미국 시장보다도 훨씬 좋았었거든요. 그 전만 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우리 코스피가 이제 대표적이죠. 근데 하여튼 그 2008년 금융위기를 맞고 2009년, 10년 뭐 특히 이제 2011년 이때부터는 그게 이제 그 저 양적 완화 이제 막바지 해가 이제 2011년, 12년 그때거든요. 그 무렵부터는 이제 완전히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이제 리드하는 그러니까 뭐 그 일반 뭐 이머징 마켓 시장 같은 건 이제 여벌이 된 셈이죠.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아주 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하고 뭐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미국 시장 수익률이 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 일단 제일 앞선다. 미국 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코스피가 앞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뭐 코스피하고 미국 시장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이제
미국 시장 중에서도 나스닥이 이제 43%가 올랐는데 뉴욕 거래소는 이제 10.99%, 한 11% 정도가 이제 오른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뉴욕 거래소 종합지수보다 한 4배 정도 더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제 작년 2023년도 말 이무렵에는 뭐 전체 시가총액도 나스닥이 앞섰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를 주도한 거는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갖고 미국 그 나스닥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 요 7개 주식을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갖고 아주 훌륭한 주식 7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요렇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게 이제 회자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미국 시장은 뭐 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도를 했다. 요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꼴찌가 이제 애플인데요. 등락률 상으로 꼴찌가 48.2%입니다. 그리고 뭐 1위 엔비디아는 뭐 무려 238%, 그 메타 플랫폼이 194, 그 다음에 테슬라가 101.7, 그리고 이제 아마존 80.9, 구글 58.8,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56.8,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48.2%. 그 전에는 이제 뭐 팡이라 해갖고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걸 이제 뭐 팡 5개 회사를 이제 뭐 팡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제 완전히 탈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유망 종목이 이제 바뀐 거죠, 이게 그때. 뭐 하여튼 용어도 뭐 하여튼 잘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작년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하여튼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훨씬 좋았다.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도 그 IT 기술주, 그게 전통 대형 블루칩, 주로 이제 다우 종목에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블루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IT 기술주, 빅테크 종목이 전통 우량주를 압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간 등락률 이제 상위 종목을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188개 종목인데, 그 중에서 이제 100% 이상 오른 게 무려 뭐 16개고요. 상승률 1위는 이제 391%를 기록한 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 요거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그다음에 뭐 아이온큐, 요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회사고요.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TQQQ라 해갖고 이제 나스닥 100 ETF의 이제 3배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우버,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AMD, 라큐, 페스틀리, 쇼피, 뭐 팔로알토. 그 보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에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고요. 소프트웨어가 원래 종목 자체가 많습니다. 상승률 상위 50개를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18개, 그 다음에 반도체가 8개, 인터넷이 7개, 나머지는 뭐 소소하게 뭐 금융, 바이오, 자동차,
그렇게 되고요. 인터넷도 이제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업종별로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업종별을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요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이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유통. 유통인데 유통은 이제 오프라인 유통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 인터넷 리테일도 이제 유통에 들어가니까요. 인터넷 리테일주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상승률 상위에.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코스트코는 이제 대형 할인점이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인터넷 리테일 쪽에도 뭐 상당히 많고요. 이제 업종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제 업종별로 이제 가장 부진했던 종목이 요 식음료, 뭐 코카콜라 같은 그런 회사죠. 식음료 쪽은 뭐 상당히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금융주도 뭐 별 볼 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상당히 부진했고, 그러니까 식음료, 그 다음에 뭐 기타 전통주 이쪽도 이제 좀 부진했고, 확실히 이제 기술주들이 좋았다. 단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통이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인터넷 리테일 쪽으로 좋았다는 거죠. 뭐 그 아마존부터 해갖고 뭐 그게 다 유통이니까요. 이걸 이제 업종별로 한번 쭉 보면은 업종별로 보기 전에 먼저 이제 매그니피센트 먼저 볼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이 평균 75%가 올랐습니다. 요건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계산한 거. 요런 이제 등락률은 전부 시가총액식입니다. 요거는 당일 등락률, 뭐 연간 등락률 이런 게 전부 시가총액식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식으로 하면 75%가 올랐다. 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물론 요거를 이제 그 단순 산술 평균으로 하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111%가 올랐네요. 111%. 근데 이걸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하니까 이제 75%. 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66.8% 올랐고, 여기는 뭐 팡에서는 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이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하고 코스피 대장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나스닥 100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그리고 코스피 200 중에서 이제 시총 상위 10개, 요거만 이제 보는 건데요. 등락률이 여기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고, 이거 2023년도 상승률 순입니다. 여기 순위.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테슬라, 브로드컴, 이런 게 많이 올랐고, 코스트코가 이제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ASML, 뭐 가장 적게 올랐다는 ASML도 뭐 39%가 올랐으니까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평균을 내면 75%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거 단순 산술 평균으로 하면 이제 96%가 올랐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 200 안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게 물론 이제 요거 하이닉스가 이제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올랐고요. 뭐 여기는 이제 하락도 뭐 몇 개 있고, 2차전지 쪽은 뭐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하락을 했고, 그 삼성전자는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죠. 그래도 하이닉스가 이제 제일 많이 올랐고, 올해 물론 이제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또 많이 올랐고, 기아, 현대차.
그래서 이제 10개 종목 평균 내면 시총식으로 계산하면은 27.7% 올랐고, 단순 평균하면 이제 29.5%. 그래서 나스닥 100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코스피 200 시총 상위 10개 종목 상승률의 한 3배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훨씬 성적이 우수했다. 이걸 이제 반도체만 또 다시 보면은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뭐 뭐니 해도 이제 엔비디아죠. 그 다음에 AMD, 브로드컴, 그 다음에 인텔도 아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90%가 올랐고 AMD는 128%,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100%. 물론 99점 몇 프로인데 이제 반올림 하니까 이제 100%가 됐고요. 그 다음 램 리서치라 해갖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아주 독보적으로 올랐죠. 239%.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중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여기서는 또 이제 자동차주에도 뭐 엔비디아, 구글, 애플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쪽도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1위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인텔,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 쪽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오토리브라고 그래갖고 요것도 많이 오고, 요건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죠. 요거는 이제 스웨덴계인데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요거는 이제 일라이릴리 요게 이제 시총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일라이릴리. 그러면 노보 노르디스크. 요건 이제 덴마크 회사인데요. 노보 노르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 크리스프 세라퓨틱스, 베라텍스. 하여튼 뭐 여기는 뭐 전통의 주식들 중에서는 괜찮은 게 여기 암젠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한 셈이네요. 암젠이 근데 뭐 10%밖에 안 되네. 그게 선방한 거네요. 하여튼 바이오 제약이 상승률이 최고 저조합니다. 6.8%가 올랐고요. 우리 뭐 삼성바이오는 뭐 마이너스 7.4%니까 더 형편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리테일 같은 것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죠. 아마존 같은 거는 이런 건 이제 포함이 되고, 여기는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플랫폼 회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기업은 또 다 포함을 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꼭 인터넷 컨텐츠나 뭐 이거 하는 회사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메타 플랫폼이 이제 가장 좋았고, 뭐 하여튼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이제 플랫폼 기업은 이제 소프트웨어에도 여기 포함을 시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건데요. 이건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작습니다. 이거는 얘가 391%가 올랐는데, 그러면 뭐 사실 여기 이제 뭐 많이 오른 게 여기
쇼피도 있고 누홀딩스 이런 거 다 100%가 넘었는데 이건 시가총액이 다 작기 때문에 시총식으로 이제 평균을 내보면은 18.7%. 그 단순 산술 평균하면 이제 49.9%인데요. 요거 시총식으로 하면 이제 18.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도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선방은 한 셈입니다. 이거는 JP 모건 같은 것도 뭐 27%, 나름대로 좀 선방은 한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은 이제 인터넷 리테일 쪽이 이제 강한 종목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유통도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42% 올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아마존도 많이 올랐고, 메르카도 리버 인터넷 리테일, 그 다음에 룰루레몬, 이건 어페럴 리테일, PDD 홀딩스, 이거는 이제 중국계 회사인데요. 이것도 인터넷 리테일. 요거는 특이하게 하여튼 뭐 매출 성장률도 상당히 좋고 영업이익률도 뭐 되게 높은 그런 회사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79%. JD.com 같은 거는 이제 뭐 나스닥 100 종목에서 이제 탈락하기도 했는데요. 중국계 회사 중에서 바이두도 옛날에 이제 나스닥 100에 있다가 이제 물론 지금은 탈락했죠. 그렇게 되겠는데, 유통도 뭐, 나름대로 괜찮아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종목은 사실 최고 많은데요. 소프트웨어, 컴퓨터, 그 다음에 통신 장비, 뭐, IT 서비스, 뭐, 이런 걸 그냥 소프트웨어에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이게. 1위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 다음에 우버. 이게 업종에는 이제 중복 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소프트웨어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그리고 엔터, 방송, 통신, 이쪽은 뭐 상당히 부진한 업종이죠. 이게 이거 이제 평균 21.7%가 올랐으니까 그 전에 31.8%가 내렸는데 2023년도는 그 2022년도 하락률에도 못 미치는 상승을 기록을 했다. 그런 건 뭐 하여튼 부진한 거죠. 결국 위에 유통만 하더라도 2022년도 하락률보다는 그래도 더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54.9%. 이건 소프트웨어구나. 네. 식음료 소비재, 이거는 뭐 심지어는 뭐 이거는 마이너스까지 났을 정도. 2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코카콜라도 마이너스 7%. 그래도 이제 펩시는 여기 어디 있나? 펩시는 그나마, 펩시도 이게 뭐 마이너스네요. 스타벅스 겨우 뭐, 스타벅스도 뭐 마이너스 3%고. 하여튼 뭐 별로, 식음료하고 소비재,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요게 이제 이 상승률 1위네요. 25%. 다른 데 가면은 뭐 25%면 명함도 못 내미는데 여기서는 25%가 이제 1위고요. 기타 전통 제조주, 여기서도 뭐 특별히 제네럴 일렉트릭이 뭐 하여튼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주가가 뭐 워낙 많이 그동안 내렸기 때문에 이거 올라도 뭐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입니다. 이게 96%나 올랐는데요.
그 옛날 사상 최고가에 비하면 아직도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나스닥 100 시총 상위 순으로 이제 쭉 보면은 시총 상위가 뭐 하여튼 요 7개. 요게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죠. 브로드컴이 이제 8인데 7위하고 8위도 이제 시총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7,850억하고 5,226억이니까 시총 차이도 크죠. 그 다음에 ASML. 요게 이제 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코 홀세일, 어도비. AMD가 이제 작년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고, 이게 이제 그 시총 12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인텔하고 비교하면 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작았었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앞서 있죠. 10%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심벌에 이렇게 녹색 바탕인 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제 노랑 바탕에 빨간 글씨. 요거는 등락률 하위 15선, 요거는 상위 15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 이렇게 보면은 15위까지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86위부터는 이렇게 표시를 해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우 시총 상위 다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주가 평균식으로 지수를 계산을 하죠. 주가 평균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가를 다 더한 거. 오늘의 주가를 다 더해서 어제 주가 합, 오늘 주가 합 나누기 어제 주가 합. 그게 바로 이제 등락률입니다.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88개 전 종목 시총 상위.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신저가. 여기 신고, 신저가는 이제 사상 최고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물론 2015년 12월 15일 이후부터 따지는 건데요. 뭐 그때 이후 신고가가 대부분 뭐 사상 최고가니까요. 크게 에러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데는 뭐 수식이 되게 복잡하게 이제 수식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요것도 이제 수식이 무지하게 복잡하죠, 이게. 요것도 이제 이렇게. 요거는 최근에 이제 개발한 함수인데요, 이거는. 이건 상당히 좀 단순하죠.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값인데, 요거는 이렇게 복잡한데, 얘는 뭐 상당히 단순하게. 지수도 이렇게 이제 신고가, 신저가가 있으면 이게 이제 표시를 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2000년대 미국 시총 1위 종목이 이렇게 이제 변천돼 왔다. 옛날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시스코, 인텔,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엑슨모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애플까지 이렇게 이제 시총 1위가 쭉 이제 변천해 왔다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시스코, 인텔, 제너럴 일렉트릭 이거는 뭐 지금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교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이제. 엑슨모빌도 마찬가지고, 엑슨모빌도 뭐 한 7분의 1, 8분의 1, 7분의 1.
7분의 1도 채 안 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엑셀. 그러니까 월간 이제 상승률 순으로 이제 쭉 보면은 월간 상승률은 이제 요거는 이제 123개 종목에서만 추출한 겁니다. 이게 나스닥 100하고 다우 30.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거 7개 종목을 빼면은 123개 종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월간 등락률을 이렇게 상위 순으로 쫙 배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요 파랑 바탕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검색창입니다. 요거는 검색을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애플을 한번 넣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쫙 바뀝니다. 이렇게 당일 등락률 뭐 12월 등락률 2023년도 등락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 바탕이 보통 다 그렇게 요런 파란 바탕에 다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거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 밑에 두 개는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뭐 여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온 세미컨덕터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촥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이 이제 이런 게 바로 좋은 점입니다. 엑셀은 하여튼 데이터 정리하고 이거를 뭐 분석하고 하는데 엑셀만큼 좋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현존하는 하여튼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업종별 등락까지 쭉 봤고, 종목별 등락까지 이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제 주도한, 즉 빅테크가 이제 주도한 하여튼 대단한 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아까 참 보여드린 거고요. 하여튼 뭐 상당히 하여튼 좋았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이제 요런 이제 그 급한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상쇄하는 그런 큰 상승이 나왔다. 특히 이제 다우 지수의 경우는 요 2022년 초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이제 2021년 11월 19일 여기가 고점인데요. 11월 19일 아직 그 고점은 돌파는 못했다. 물론 이제 나스닥 100은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우, 나스닥, 코스피 이 세 개를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차트를 본 건데요. 이 차트를 보면 확실히 코스피가 제일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뭐 삐죽삐죽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다가 지금은 2011년도부터 이제 꺾기 시작해 갖고 2013년도부터는 최고 이제 바닥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성적이 좀 부진했다. 물론 이제 80년대 이때는 뭐 코스피가 엄청 좋았을 때죠. 80년대 말 이렇게 이제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IMF 그때 이제 꺾였다가 물론 이제 회복은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또 우리나라 코스피가 미국 다우나 나스닥을 이제 완전히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바닥으로
처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이제 거래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가장 미국 시장이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시장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전체를 이제 다시 평가를 하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2023년도 전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이제 차트에서도 이제 나타나지만은요. 이게 이제 2009년도 이게 저점에서 계속 오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2022년도 이제 잠깐 꺾인 거죠, 이게. 이게 2021년 11월 19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2022년도 말까지 꺾였다가 그 위에 이제 다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잠시 꺾인 거를 제외하면은 2009년도부터 뭐 계속 올라왔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난 하여튼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오랜 기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원에도 있듯이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다. 이런 걸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꺾여야 되는 뭐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꺾여야 되거든요. 꺾여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꺾이는 시점이 이제 제가 보는 판단으로 이제 올해 2024년이 될 거라는 거죠. 2024년에 하여튼 꺾일 거다. 근데 이제 과거 그 미국 지수를 쭉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2000년도 이제 고점 2000년 1월달 고점, 3월 고점이었거든요. 이제 다우가 1월 고점, 나스닥이 3월 고점, S&P도 이제 3월 고점 이렇게 이제 고점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큰 조정을 받고 다시 큰 상승이 나오고 요거 이제 고점 저점을 이제 계속 이제 추적을 해 본 거거든요. 보면은 오를 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이게 오를 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지만은 떨어질 때도 뭐 엄청 떨어지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하락할 때는 다우가 37.8%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무려 78%가 하락을 했습니다. S&P가 49%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상승이 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근데 그렇게 상승이 나왔어도 그 고점에는 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물론 이제 요 다우라든지 S&P는 그 2000년 초에 그 고점을 이제 넘겼는데 2007년도 고점이 그걸 못 넘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조정. 여기 조정에서는 이제 53%, 55%, 56% 이렇게 이제 큰 하락이 나오고 다시 또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죠. 장기 상승. 2009년 3월 달에 이제 저점 찍고 2020년 초까지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다우는 350%, 나스닥은 670%, S&P는 400%.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서
또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조정에서는 뭐 37%, 30%, 33.9%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 엄밀하게 이게 뭐 바닥이라고 보기도 뭐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바닥이었는데요. 그 전에 보면은 뭐 한 40%, 50%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나스닥이 30% 하락을 했고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위에도 그 이후에 102%, 134, 114% 오르면서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국 어,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그걸 이제 FR이라고 하는데요. 연방기금금리 이게 이제 연준 FRB의 그 기준금리가 이제 FFR이거든요. FFR Federal Fund Rate Federal Fund Rate 연방기금금리 Fund Rate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FFR인데 근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그 주가하고 그 연방기금금리 고점 그 다음에 주가 저점과 연방기금금리의 저점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묘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왜 그렇다고 보느냐 하면은 이제 주시장이 이제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그 연준에서 이걸 이제 경기도 뭐 엄청나게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 주가 올라가고 할 때. 경기가 이제 좋으니까 이제 주가가 물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은 이제 너무 또 지나치다 싶으면은 이걸 좀 누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되죠. 근데 금리를 인상을 해도 초기에는 경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경기는 더 활성화되죠. 근데 이게 이제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 언젠가는 이제 경기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고점일 때가 이제 그 경기가 이제 꺾이는 시점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고점하고 이제 경기 고점, 그 다음에 주가 고점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보면은 주가 고점이 이제 먼저 나오고 금리 고점이 이제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 몇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다우하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났고 나스닥하고 하면 한 2달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그럼 이제 금리 고점을 치고 나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주가가 좀 꺾이고 있을 때죠. 꺾이고 있는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경기를 또 부양을 하고 할 필요가 또 생기거든요. 이게 경기가 또 지나치게 또 어, 침체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고금리 때 회수한 자금도 어쨌든 요걸 이제 좀 자금도 좀 풀면서 금리를 또 인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뭐 금리 인하 초기에는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왜냐면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 초기에는 이제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 인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기도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주가도 이 정도면 뭐 많이 떨어졌다 싶을 정도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주가도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금리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미 뭐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금리는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일단 저점, 금리 저점에서 한동안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다가 이제 경기가 이제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돈을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걸 이제 회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금리를 이제 서서히 또 올리기 이제 시작하죠. 그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제 작년 7월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거든요. 7월 26일 날 5.25에서 이제 5.5%. 이게 금리 인상한 날이 이제 2023년 7월 26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금리 결정 이후에 방향 전환할 때까지 기간이 여기 이제 나와 있거든요. 2000년도 이제 고점, 금리 고점에서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게 한 8개월 후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금리를 이제 쭉 인하하다가 금리 저점을 기록한 날이 이제 2003년 6월 25일인데 12개월 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금리 인상을 하다가 2006년 6월 29일에 이제 금리 고점을 찍고 다시 금리를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한 게 2007년 9월 18일 한 15개월 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쭉 하다가 이제 2008년 12월 16일 이때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금리 인하가 된 거죠. 0 내지 0.25%까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으니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금방 뭐 금리 인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때는 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갖고 이게 양적 완화를 한 게 뭐 2011년, 12년 뭐 그 무렵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를 당장 올릴 수도 없었죠. 그 당시는. 양적 완화를 뭐 어마어마하게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2023년 7월 26일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과거의 예로 보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을 했느냐? 이게 2001년 1월 3일 8개월 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15개월 후, 그 다음에 8개월 후. 그러니까 이제 8개월, 15개월, 8개월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개월 후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사실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이제 금리가 4%를 넘어간 해가 이제 2021년도 22년도 22년 11월 2일입니다. 22년도 11월 2일. 요게 이제 4% 넘을 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4% 넘을 때인데 4%가 넘은 상황이 지금 1년 1개월 된 거죠. 4%면 사실 고금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수준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이제 경기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결국 이 경기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꺾여야 되는데 그 시점은 지금 이제 고금리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8개월에서 15개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8개월 내지 15개월 후부터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8개월이면은 이제 금년 3월이 이제 8개월째 되는 달이 되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15개월 같으면은 7월 달이면 이제 금년 10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근데 이제 지난번 이제 12월 그 FOMC에서 FRB 위원들이 이제 점도표를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점도표 상으로 보면은 금년에 금리를 한 3번 정도 인하를 할 거다.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9%거든요. 3.8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5.25에서 5.5%니까 지금 3.866이거든요. 지금 3.87이라고 보면은 5.25에서 5.5면은 5.375. 3.875, 5.375. 5.375 빼기 3.875. 1.5포인트, 1.5%포인트.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10년물 국채가. 10년물 국채가 저게 그 연방 기금금리하고 가장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보는 종목인데요. 저게 지금 연방 기금금리하고 이제 1.5%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는 뭐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뭐 매번 뭐 0.25%씩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0.5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뭐 그 0.75포인트 뭐 이렇게 인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뭐 거의 한 1.5% 정도는 이제 하락을 기대를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번에는 이제 그 인플레율이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인하를 못하고 뭐 많이 해봐야 한 3%까지 인하를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예상이라는 건 뭐 항상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때 이제 경제 상황에 이제 딸린 거고요.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2022년도 말 상황에서 보면은 그때 이제 2022년도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2022년도 말 당시에 이제 2023년도 증권시장 전망 하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부정적 전망이 상당히 우세를 했죠. 뭐 대단한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뭐 하여튼 별의별 뭐 하여튼 나쁜 소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때 결국 근데 막상 2023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2023년 말 당시에 이제 2024년도 증권시장 전망을 보면은 대부분 다 장밋빛 전망입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2024년도부터는 뭐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뭐 주가가 더 좋을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뭐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면 뭐 반드시 그 증권시장이 좋냐? 그게 아니거든요.
과거 예를 보면은 금리 인하기는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아까도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상 기간은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기에는 주가가 오히려 내렸다. 그러니까 그 금리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경기가 너무 이제 좋으면은 경기를 좀 진정시키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제 너무 좋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를 못 올릴 정도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금리는 이제 못 올리죠. 이제 뭐 일단 끝까지 이제 올린 상태에서는 일단 이제 기다려 보다가 고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기에 걸쳐서 이제 고금리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결국 이제 경기가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고점, 주가 고점 뭐 비슷하게 여기 보면은 과거 예를 보면은 이제 금리가 고점을 치고 321일 그 다음에 아니 이거는 이제 금리 고점과 이제 주가 고점 그 기간 차인데요. 322일 후에 이제 주가 고점이 나왔고 288일 후에 이제 주가 고점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금리 고점 이후에 이제 108일이 경과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여기 2000년도처럼 이제 금리 고점보다 이제 주가 고점이 먼저 나타나는 수도 있는데 이미 뭐 지금은 일단 지나간 거죠. 금리 고점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은 뭐 안 한다는 게 뭐 거의 대세니까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 7월 26일이 이제 금리 고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지금 한 108일이 경과가 된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과거 예를 보면은 180일, 180일 내지 한 210일 정도가 더 있으면은 이제 주가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요거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금리 고점에서 8 내지 15개월 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요걸로 보면은 뭐 빠르면 이제 금년 3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늦으면은 이제 금년 한 10월경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뭐 예상은 금년 한 3월 정도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런 예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때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주가는 오히려 그 전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의 예를 봐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이제 상투가 요때는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한 때보다 상투가 조금 더 늦게 형성이 되기도 했었네요. 이때. 하여튼 뭐 주가 상투하고 이제 금리 고점하고 기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고점과 금리 인하 사이에 기간 차이도 이제 조금 있는 걸 감안하면은 반드시 뭐 금리 인하 전에 이제 꼭 상투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네요. 이걸로 보면은 뭐 한 달 후에 이제 주가 상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이때 2020년도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주가 상투가 몇 달 후에 주가 상투가 나왔네요. 7월 달하고 2월 달이면 7개월 후에
하여튼 뭐 7개월 후라고 하더라도 금년이거든요, 그게. 금년 이제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중에 이제 주가 고점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합당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즉, 골이 깊으면 이제,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고금리가 워낙 이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11월 달에 4%를 넘었는데 지금 그때부터 따져도 이제 1년 1개월, 1년 이제 3개월째 들어가는 거죠. 1년 2개월째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이제 상당히 장기화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시점이 머지않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지금 이제 시장의 이제 예상이 이제 금년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을 거다. 그런 이제 장밋빛 전망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장의 예상과는 항상 좀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속성을 감안해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금년도에 시점은 이제 하여튼 시점은 계속 이제 추적을 해 가겠습니다. 그거는 언제가 될지 시점은 이제 계속 추적을 해 가는데 금년에 하여튼 상투는 나온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일단 상투가 이제 나오면은 주가가 이제 적게는 이제 한 1년 몇 개월에서 한 3년 정도까지 가거든요. 이게 하락장이.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상당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은 그거는 뭐 이제 다시 없는 이제 매수 기회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령 또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다 팔면 안 됩니다. 주식 포션은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 되고요. 일부를 이제 서서히 이제 줄여 나가면서 이제 바닥권에 이제 근접하는 시점이 되면은 서서히 이제 주식 물량을 또 늘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건 이제 곧 시점이 되면은 또 시장이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항상 이제 시장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그 고점과 저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지난 10월 말에 제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장이 좋아질 거다. 그런 이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데이터가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를 제가 이제 대신 이제 말씀드린 것 뿐이었죠. 그것도. 그렇듯이 이게 이제 꺾이는 시점이 되면은 시장이 또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제 늦지 않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주식 포션을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는 거지. 뭐 주식을 그렇다고 뭐 다 팔고 전부 뭐 그 저기 ETF 뭐 그 인버스 리버스 ETF 그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고요. 주식을 이제 서서히 줄여가다가 그 최하 이제 1년에서 최장 이제 한 3년까지는 보통 안 간다고 보고요. 최장 한 2년 정도? 그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바닥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주식 포션을 이제 서서히 이제 늘려 나가면 될 텐데요. 그때 되면 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당연히 뭐 또 반도체 뭐 이런 IT 기술주가 또 유명하죠. 어쨌든 앞으로 대세는 뭐 AI, 뭐 자율주행,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게 이제 대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뭐 항상 하여튼 주도주 대열에 들어갈 거니까 반도체 종목은 뭐 필히 이제 편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점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하여튼 꺾인다고 봅니다만은 그럼 언제 꺾이느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큰 그림만 이제 그려놓고요. 지금은 이제 큰 그림만 그려놓고 진짜 본격적으로 꺾이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대응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게 뭐 할 거는 아닙니다. 뭐든지. 그리고 뭐 그 대세 하락이라 해갖고 뭐 모든 주식을 뭐 전부 다 팔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일부 포션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또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건 이제 물타기가 아니라 이제 물량을 이제 늘리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주를 팔았으면은 주가 많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두 주를 또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시피 하여튼 근데 주식을 뭐 홀라당 전부 정리를 하면은 이 주식 이제 나중에 이제 사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IT 기술주 대신에 이제 그 전통 우량주는 또 다 하락장에 또 적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주식을 또 일부 편입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제 P&G, 프록터 앤 갬블 이런 주식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게 또 하방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은 뭐 그런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주식으로 이제 또 편입을 해 놓으면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 전망 이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필두로 해갖고 이제 빅테크 기술주들이 이제 강세를 이제 주도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제 이끈 그런 해로 이제 기록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가 이제 상당히 강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주식은 좀 부진했다.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장은 2009년도 저점부터 계속 상승을 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다는 그런 격언도 있듯이 이제 꺾일 날이 머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꺾이는 건 결국 이제 경제가 이제 침체가 된다든지 경기가 이제 악화되는 그런 이제 바탕 위에서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2022년도 11월부터 금리 이제 4%가 넘어갔고요. 연방 기금 금리가 이제 4%가 넘어갔고 그래서 벌써 이제 1년 1개월, 1년 2개월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게 이제 경기에 부담을 줄 악영향을 줄 시점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4년 전망 관련해 갖고 대부분 2024년 전망을 상당히 장밋빛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예상과는 반대로 갈 거다. 그래서 2024년도는 하여튼 시장이 꺾이는 그런 해로 기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언제 꺾이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상으로 이제 방송을 마치고요.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뭐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2024년도가 청룡의 해를 맞아서 새해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 결산과 2024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